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의 흥미로운 영상 내용은 미국 10월 폭풍으로 근로자들이 일자리를 잃으면서 일자리 12,000개 추가? 그리고 후보 없이 반낙태 운동이 대의가 된 사연에 관한 것입니다. 우선 좋아요 버튼을 누르고 채널 구독 및 알림 설정도 잊지 마세요. 여러분의 관심과 지지가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첫 영상은 미국의 10월 일자리 시장에 대한 월스트리트 저널 기사를 바탕으로 최근 경제 동향을 알아보려고 합니다. 대선이 코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이 보고서가 경제와 관련된 여론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미국 노동부가 발표한 10월 일자리 보고서에 따르면 10월에 추가된 일자리는 단 12,000개로 9월에 22만 3,000개에 비해 크게 줄어들었습니다. 이는 예상치였던 10만 개에도 크게 못 미치는 결과인데요. 실업률은 여전히 4.1%로 안정적이었습니다. 이번 일자리 감소에는 두 가지 주요 요인이 있었습니다. 바로 허리케인 헬렌과 밀턴, 그리고 항공제조업체인 보잉의 대규모 파업입니다. 특히 허리케인이 플로리다와 남동부 지역을 강타하며 수천 명이 일시적으로 일자리를 잃었습니다. 보잉 파업도 제조업에서 44,000개의 일자리가 감소하게 했습니다. 경제 전문가들은 이번 일자리 감소가 일시적일 수 있다고 보고 있는데요. 실제로 평균 시간당 소득은 전년 대비 4% 상승했고, 이는 낮은 임금을 받는 노동자들이 허리케인으로 일자리를 잃으면서 평균 소득이 높아졌기 때문이라고 분석됩니다. 주식시장은 이번 보고서 발표 이후 상승세를 보였으며 다우존스, 나스닥, S&P 500 모두 소폭 상승했습니다. 이번 일자리 보고서는 대선 직전 발표되면서 정치적으로도 큰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해리스 부통령의 경제 정책을 비판하며 이번 일자리 보고서는 해리스가 경제를 망가뜨렸음을 보여준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백악관 경제자문위원회는 여전히 낮은 실업률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신호에 혼란이 있더라도 추세를 살펴보라고 전했습니다. 노동시장이 다소 냉각되는 모습이지만 중앙은행은 여전히 12월에 추가 금리 인하 가능성을 검토 중입니다. 캐나다 왕립은행의 경제학자는 지금 보고 있는 것은 노동시장의 점진적인 냉각이라며 중앙은행이 신중하게 경제를 관찰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다만 허리케인과 파업으로 인해 이번 보고서의 수치가 일시적으로 왜곡됐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노스캐롤라이나의 지역 경제는 허리케인 헬렌으로 타격을 입었고, 플로리다에서 상륙한 밀턴 역시 많은 근로자들에게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로 인해 일자리 손실 데이터가 다음 달에도 이어질 수 있습니다. 미국은 인구 성장 둔화와 이민 감소, 은퇴자 증가로 노동력 공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경제학자 조 브루스 엘라스는 이를 종합해 실업률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려면 매달 10만에서 15만 개 정도의 일자리 증가가 필요하다고 전망했습니다. 이처럼 경제와 고용시장은 허리케인과 파업 같은 외부 변수의 영향을 받기도 하고 인구 구조와 같은 장기적 요인의 영향을 받기도 합니다. 이번 보고서는 경제와 고용시장의 변동성을 보여주는 중요한 데이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 영상은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보도한 미국의 임신, 중절 반대 운동의 복잡한 상황과 최근 변화에 대해 이야기해보려 합니다. 특히 대법원이 로비, 웨이드 판결을 뒤집은 이후 이 운동의 내부 갈등과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과의 관계 변화에 주목해보겠습니다. 최근 트럼프 전 대통령은 플로리다의 임신, 중절 권리를 지지하는 투표안에 대해 긍정적 입장을 밝히며 큰 논란을 일으켰습니다. 트럼프의 발언 직후 주요 낙태 반대 단체들은 그의 자문위원에게 강력하게 항의하며 반대 입장을 번복하도록 압박했는데요. 결국 트럼프 측은 이를 철회했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은 트럼프와 낙태 반대 운동 간의 균열을 드러낸 사건이었습니다. 로비, 웨이드 판결이 뒤집힌 후 낙태 반대 운동은 큰 승리를 거두었지만 이후 많은 주에서 임신 중절 접근을 막기 위한 법안이 투표에서 거부되었습니다. 특히 보수적인 지역에서도 이러한 반대가 커지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 플로리다와 미주리 같은 보수적인 주에서도 임신 중절 권리를 지지하는 투표안이 진행 중입니다. 낙태 반대 운동 내부에서는 앞으로의 전략을 놓고 큰 갈등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크리스탄 호킨스와 같은 강경파는 트럼프와의 연대를 유지하면서도 원칙을 지켜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일부는 트럼프가 낙태 이슈에서 뒤로 물러선 것에 대해 실망감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현재 임신 중절 반대 운동은 10개의 주에서 진행 중인 임신 중절 관련 투표에서 대부분 불리한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오하이오와 같은 주에서는 헌법을 개정해 임신 중절 권리를 보호하려는 움직임이 있으며, 이로 인해 낙태 반대 단체는 투표 이니셔티브에서 재정적으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트럼프 캠프가 이끄는 공화당은 최근 임신 중절 이슈에 대한 지지를 철회하며 공화당 강령에서 관련 내용을 거의 삭제했는데요. 이로 인해 낙태 반대 운동은 공화당과의 관계를 재정비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습니다. 트럼프의 이 문제는 주에서 결정해야 한다는 입장은 많은 낙태 반대 운동가들에게 실망을 안겨주었습니다. 낙태 반대 운동 지도자들은 트럼프가 재선에 성공하면 임신 중절을 제한하는 정책을 더 추진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여전히 가지고 있지만, 현재로서는 이 운동이 점점 더 대중의 저항에 부딪히고 있어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오늘의 이야기를 통해 현재 미국에서 낙태 이슈가 어떤 정치적 갈등과 변화를 겪고 있는지 살펴보았습니다.
낙태 반대 운동이 대법원 판결 이후에도 계속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점이 인상 깊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더 유익하고 흥미로운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이 영상은 투자 의견이 아닙니다. 매우 고맙습니다.